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차트들 조금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채권 금리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국내랑 채권 금리 오늘 동향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과 이제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이제 일목균형표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V 코스피랑 달러원 그리고 WTI 뭐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추이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증시에 조금 영향도가 큰 종목들 세 가지 이제 국내는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로도 설명을 드리고요. 차트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랑 S&P 관련돼서 밸류에이션 차트랑 마지막으로 이제 신용장구 차트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단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한 0.4%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0.1%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고요. 이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랑 순매도 추이인데요. 누적 추이인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누적이 되었었지만 일단 뭐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에서는 마쳤습니다. 종합적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전부 다뭐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선물 다 매도를 하였고요. 개인은 이제 다 매수를 하고 기관은 이제 코스피 현물은 매도하고 이제 선물은 매도하는 약간 매도 차익 거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조금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일별로 조금 보시면 일단 개인이 한 1,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이제 한 8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1,300억 정도 있었고요. 오늘은 사실 순매수량 자체로만 봤을 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이 한 500억 정도 매수, 그리고 이제 기관이 한 400억 매수, 외국인이 한 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시스 조금 살짝만 보여드리면 일단 오늘도 베이시스가 계속 플러스 구간에 플러스 한 0.8까지도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금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일단 0.48이면 또 내일 상황에 따라서 내일도 뭐 아예 발생 안 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급등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조금 안정화를 찾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뭐 국고채 3년, 5년, 10년 같은 경우에는 한 2bp씩 조금 하락이 있었고요. 이제 1bp가 0.01%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고채 20년하고 이제 30년 조금 장기물은 조금 2bp랑 8bp 조금 크게 움직였었습니다. 해외 쪽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0.2bp니까 뭐 크게 지금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차트 보여드리면 코스피부터 일단 차트를 보여드리면 일단 장기 파동부터 설명을 드리면 국내 이제 파동은 이제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때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상승 때까지가 3파, 금융위기 하락 이후로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고요.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1, 2, 3, 4, 5로 큰 1파가 완성이 되고요. 이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A, B, C로 떨어지면서 큰 2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3-1파 였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상승은 뭐 중요한 것은 뭐 저희가 이 파동을 뭐 매기는 게 아니라 이 채널링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금 주가를 예측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링을 그어보면 아마도 이 채널이 이제 거의 다음 부근에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3266이 뭐 고점이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3-1파를 이제 또 일봉으로 한번 자세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1파이고요. 여기까지가 2파,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데요.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잠시만요. 네.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저희가 채널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고점들이 딱 이어지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채널이 유효하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뭐 중요한 것은 이 채널이 넘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고점이 아마도 이제 오파였지 않았을까라고는 뭐 여전히 지금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이 채널을 뚫리고 나서부터 조금 하락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만 뭐 아직까지는 확실히 여기가 뭐 1, 2, 3, 4, 5, 1, 5일 가능성도 뭐 100% 일단 배제할 순 없고요. 다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5의 1파가 조금 너무 빈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5의 1파라기보다는 아마도 그냥 여기가 이제 A, B, C파로 A파, A, B, C파로 B파, 여기까지가 이제 C파로 큰 A가 완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그냥 B파가 완성되고 지금 이제 C파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A, B, C로 B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C파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여기가 B에 C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저번에 이제 어제도 보여드렸었지만 제가 여기에 이제 기입이 안 된 지금 차트네요. 아마 한 3132 정도까지 계산치로는 한 이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단기적인 반등이 있든 아니면 바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하락은 조금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3132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이 정도 반등이 있은 이후에는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는 뭐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역전이 되어 있고 지금 기준선 방향 자체도 이제 계속 내려갈 예정이기 때문에 왜냐면 20 기준선이 26일 동안에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점이 이제 2월 16일부터 이제 계속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 기준선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 부근 정도까지는 하락하지 않을까. 한 적어도 이 정도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기준선의 방향이 조금 시장의 방향이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주가가 일단 뭐 이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승을 한다고도 지금 보고 있지만 한 다음에 일단 기준선 방향 자체가 이렇게 상승되기 전에 아마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 색깔 영역하고 이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라고 하는데요. 이 두터웠던 부분이 이제 점점 지나가고 이제 점점 구름대가 얇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급등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조금 단기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설명을 드리면 미국 쪽도 이제 똑같이 장기 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이제 2009년도 이제 2008 금융위기 바닥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가 나왔었고요. 똑같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저희가 채널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채널을 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 채널을 이제 하회하면 그때 조금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5파를 조금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까지가 아마도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파랑 4파를 그어서 저희가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좀 너무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고 보통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마지막 5파로 채널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 진행 중인 것 같고요.
미국도 보시면은 이제 2파랑 똑같이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아마도 개인적으로 뭐 여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넘었다가 다시 하회를 하면 그때 조금 하락이 가파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미 뭐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뭐 3파고보다 고점이 높았기 때문에 일단 언제든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로 보시면 뭐 전환선을 이제 하회를 하고 있고 9일 후행스팬 그리고 26일 후행스팬도 일단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점점 이제 미국도 조금 차트가 약간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아직까지 S&P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이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기준선이 올라가거나 뭐 내려가거나 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사실 나스닥에 보시면 이 기준선이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최고점이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 최고점이 계속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단 이 기준선 방향이 하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전환선하고 기준선도 이제 다시 역전이 되었던 게 기준선이 내려오면서 호전이 되었습니다. 다만 일단 기준선 방향이 이렇게 내려와서 호전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호전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뭐 결국 나중에 이제 기준선이 다시 방향이 상승할 때 그때가 조금 더 진정한 호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조금 안심을 하려면 적어도 일단 이 구름대라도 조금 넘어서고 나서 조금 그때 더 안심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나스닥도 전 한 3천 한 13,000 한 700 정도? 한 이 정도까지는 조금 되돌림 파동이 이 비파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A, B, C로 A가 나오고 아무튼 A, B, C로 이렇게는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내전 변동성의 V 코스피 설명드리면 일단 뭐 요즘에 증시가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있고 계속 횡보를 보이고 오늘도 뭐 상승을 했지만 크게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변동성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환선 기준선 뭐 다 역전되어 있고 뭐 차트상으로는 일단 계속 더 하락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보시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하락을 하다가 결국 다시 한번 조금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달러 원 같은 경우 오늘 뭐 소폭 0.3원 정도 아주 소폭 하락을 하였었고요. 뭐 여전히 일단 추세 자체는 뭐 상승 추세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계속 상승 추세로 보이고요. WTI는 어제 사실 급락을 했었다가 뭐 거의 한 6%, 7% 하락을 했다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수에즈 운하에서 일단 지금 뭐 지중해랑 홍해를 연결하는 이제 운하인데요. 여기가 이제 전 세계 교역량의 한 12%가 지나다니는 곳이고 해상 원유도 한 10% 지나다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조금 되게 중요한 곳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만 선사에서 이제 에버그린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선이 지금 좌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길을 딱 그 운하의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개통되지가 않으면은 이제 배들이 사실 이제 뭐 항공으로 급한 거는 이제 항공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 쪽으로 조금 약간 회항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약간 조금 유가가 조금 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계속 유가는 뭐 러시아발 뭐 제재 뭐 증상 가능성이나 약간 조금 특이한 좀 이슈들에 의해서 약간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단 차트상으로는 뭐 전환석 기준선도 역전이 되었고 뭐 26일 후행스팬은 이제 거의 호전이 되었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행스팬 상단에서 일단 반등을 하는 것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단기 상승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조금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뭐 거의 구름대까지 한 1.85 정도까지는 하락을 했다가 조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전히 좀 높게 상승을 했다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도지를 보였다가 이렇게 상승을 조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뭐 조금 단기 반등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미국 쪽도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보이고 상승하지 않을까. 한 1.5까지는 조금 찍고, 1.5나 1.5까지는 찍고 되돌림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금리 자체가 뭐 국내나 미국이나 조금 하락했지만 뭐 여전히 조금 약간 증시 레벨에는 그래도 부담을 주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도지가 있었었죠. 뭐 어제 도지가 있어서 조금, 도지가 있어서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준선이 내려와서 하락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 다 있었는데, 일단은 뭐 오늘은 조금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다만 제가 이렇게 A, B, C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뭐 일단 뭐 여전히 일단 기준선 아래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추세 자체로는 계속 하락 추세인 것 같고요. 뭐 개별 종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뭐 크게 무리를 하시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조금 뭐 단기 상승 이후에 조금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뭐 코스피 누적 수급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뭐 개인분들이 사실 계속해서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2001년부터 사실 71조죠. 71조를 거의 20년간 매도를 하시다가 1년 3개월 만에 85조 정도를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일단 이 매물이 언제 나올지도 사실 관건인 것 같고요. 뭐 개인의 이제 매수 여력도 언제까지일지도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역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지금 팔고 있고요. 따라서 수급 자체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수급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로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랑 색깔 선이 삼성전자 이제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보통 이제 8%를 하회했다가 이렇게 상회할 때 주가가 조정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높을 때 기대 수익률이, 주가가 저평가, 낮을 때 주가가 고평가의 시그널이고요. 이번에도 7.9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저는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삼성전자 좀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하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중단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차트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일단 구름대를 이탈을 하였고요. 오늘 이제 구름대에서 이제 기준선, 이 전환선까지 조금 상승을 시도했다가 전환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일단 뭐 차트 상으로는 뭐 사실 정말 이제 완벽하게 안 좋은 차트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구름대에 이탈했고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었고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차트상으로는 뭐 정말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최선이 아마도 저는 이 구름대 정도 닿고 조금 떨어지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평가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구름대는 좀 돌파를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보시면 구름대가 지금 상당히 얇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소위 이렇게 횡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기모으기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지금 열심히 일단 기를 모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일단 기준선은 이렇게 길을 모으는 동안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쪽 보시면, 이제 애플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이 되어 있고, 기준선들 일단 하락을 하고 있고, 다만 일단 뭐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오히려 기준선이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호전이 될 수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정상적인 기준선 방향 자체도 올라가고 전환선도 올라가면서 호전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부정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조금 있긴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A, B 하고 이제 C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 부근에서 아마 저항을 조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비슷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A, B 정도고 이제 C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테슬라도 뭐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되어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추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추세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 안에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 일단 뭐 코스피 이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고요. 이 선들은 일단 이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차감했다고 해서 이제 금융권에서 보통 일드 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두 수익률 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금리도 내리고 주가도 조금 많이 떨어지면서 약간 조금 다시 재차 상승은 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 대비해서 이제 전혀 이제 싼 구간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금리도 뭐 조금 소폭은 하락했지만 최고점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고, 주가도 큰 폭으로까지는 하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더 커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나눈 수치도 뭐 여전히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낮아져서 조금 부담이 돼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조금 신용장고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네. 우선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장고 이제 합쳐진 것부터 좀 보여드리면, 일단 다시 또 22조를 돌파를 하고요. 한 22조, 한 1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일단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B2가 조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더 못 늘고 있는 거는 증권사 이제 자기 자본 한도 때문에 이제 대출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못 늘고 있는 현상인 것 같고요. 22조 정도가 지금 계속 맥스인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따라서 일단 대출해서 증권사에서 대출을 해서 할 수 있는 투자는 지금 거의 다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 이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가 보시면 항상 증시가 고점이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계속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증시를 봤을 때 뭐 긍정적인 것보다는 뭐 사실 부정적인 게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유동성 분석 영상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이제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해서 주식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받아서 조금 하락하는 상황이 이제 보통 이제 조금 하방론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돈이 사실 리절브가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이제 계속 일단 늘고는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아마 단기 물가가 물론 유가 때문에 이 기저 때문에 많이 상승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3%가 넘는 물가가 나오려면은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일단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미국 쪽 저축률도 상승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재정 정책으로 풀린 돈들이 그냥 통장에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은 하락하고 있지만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하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이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할 때, 이제 그때 사실 파동상으로는 아마도 개인적으로 저는 뭐 바로 지금 떨어지든 아니면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든 뭐 떨어질 이유가 사실 있어야 되긴 하잖아요. 이제 파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진다는 이제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매긴 파동이 맞다면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게 뭐가 될까 저도 사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가장 뭐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증세가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이제 증세나 결국 이제 금리인데, 금리 자체가 일단 지금 바로 올라가기에는 사실 BEI라고 해서 이제 물가 관련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워낙 사실 단기 급등은 이미 지금 해버려서 이제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제 실물 지표가 조금 나와줘야 금리도 조금 더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제 금리는 조금 내려갈 수 있는데 이제 증세랑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결국 그냥 지금 뭐 미국 연기금도 약간 주식을 조금 팔고 지금 채권을 사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련해서 결국 금리가 내려가는 게 그냥 채권을 많이 사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게 채권은 가격이 올라가는 개념이어서 결국 이제 금리가 지금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더 강해지고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주식이 일단 단기적인 하락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사실 어떤 사이드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주식에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조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채권을 사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채권을 안 사면 사실 기관은 어떤 거라도 사야 됩니다. 채권을 안 산다는 건 결국 주식을 산다는 말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채권 금리가 사실 올라가면 채권을 안 사고 주식을 산다는 건데 그럼 수급상으로는 사실 주식이 호재고요. 다만 이 할인율이 높아져서 또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사실 어떤 게 강하냐의 문제인데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급과 금리다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정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투자가 조금 어려운 것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금리 때문에 떨어진다도 맞는 말이고요. 이제 금리 때문에 올라간다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계속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동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이유는 결국 뭐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때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파동상으로는 사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A, B, C로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서 A가 나오고 이제 B가 나올 때 다음에 C가 뭐가 내려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유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코로나19가 이때 나타날지 사실 어느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동 이론이란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 신호는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언제 떨어진다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만 왜 떨어진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알려주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일단 뭐 계속 저는 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파동론은 제가 계속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파동이 어딘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떨어질 이유에 대해서도 아니면 역으로 뭐 이 제가 파동을 잘못 매겼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뭐 보시면 그냥 일본으로 봐서 여기가 그냥 1, 2, 3, 4, 9, 5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럼 또 올라갈 이슈는 또 뭔지 뭐 여러 가지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유동성 분석 영상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증시가 급등락이 나타날 때는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이제 하락을 할 때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과연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크게 발생하느냐 아니면 그냥 완만하게 발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뭐 옐런이나 이런 MMT 이론 자들과 이제 서머스 지금 같은 경우에 서머스나 약간 조금 이제 통화 수량에 대해서 이제 통화 수량서를 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견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저도 사실 뭐 조금 일단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결론으로는 참 은행이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은행 봤을 때 결국 뭐 결론은 제가 유동성 분석 영상에 올려드리겠지만 뭐 KB금융이든 뭐 신한금융지주든 아니면 뭐 지방은행이든 아니면 하나금융지주든 뭐 지금 은행 주가가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은행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은행이 되게 괜찮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추세 자체도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도 좋아 보이고요. 일단 뭐 삼주봉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좋아 보이고 그래서 뭐 단기적인 뭐 워낙 단기 상승이 있어서 뭐 언제든 단기적인 뭐 하락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계속해서 은행 쪽은 제가 조금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조금 은행 쪽은 결국에 뭐 이거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려드리는 유동성 분석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통장에 있는 돈도 쓴다는 거고요. 결국 대출 자체가 더 늘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대출이 늘어날 때 이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서 뭐 사실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대출금이 이제 사실 상업은행들에 대해서 이제 대출금이 늘게 되면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기준금리에 올라가고 하는 거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 은행주가 참 좋지 않을까. 네, 갑자기 마감 시황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은행주가 좋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 참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지 않나. 물론 지금도 막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진작부터 되게 많았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마감 시황할 때 원래 이렇게 개별 종목들 다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제가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KB 금융지주 예전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그 당시에는 아마 이 국고채 금리를 따라가지 못할 때였습니다. 한 이 부근 정도였었고요. 한 이 정도 부근 때까지는 제가 마감 시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국고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결국에 이제 국고채 금리가 이렇게 보라색이 국고채 금리인데요. 이 국고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KB금융지주도 아마 주가가 추세적으로 따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따라왔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더 저는 국고채 금리도 상승을 조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이제 섹터 추천이 돼버렸지만 일단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계속해서 증시가 조금 방향성은 조금 잡지 못하고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투자 기준을 조금 잡으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단기 반등 이후에 하락할지 아니면 그냥 계속 추세적인 상승이 있을지 결국엔 좀 큰 폭으로 위아래로 좀 중기적으로는 한 이 부분까지 왔을 때는 크게 움직여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조금 투자 기준을 세우셔서 거래를 하시는 게 안전하게 결국 큰 손해를 보지 않고 100% 수익은 먹지 못하더라도 한 70, 80% 정도는 이제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방송은 이제 이만하도록 하고요.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